그 안과에 크게 어른이 세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는 윤동호, 연세대학교는 최혁, 캐드릭의 이장욱 선생. 그 세 분이 거두라 그럴까? 그때는 의과대학도 많지도 않았고 그 세 분이 모여서 우리 안과 교과서를 만들자. 당신들 이름으로 쫙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 원고를 좀 내다오. 각 교수들이 다 이제 들어온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정리할 수가 있나? 밑에 사람들을 두자. 4명이지 뽑혀갖고 그 정리를 했는데 그분들 생각은 세 분이 다 한글로 된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갔죠. 그래서 윤동호 교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모임 이후에 윤동호 선생님이 그 녹내장 책을 만들자 우리말로 된 거를 그래갖고 열심히들 했죠. 그래서 교과서 만든다는 모임이 하나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고 나서 아마 2년 후에 발간이 됐을 거예요. 개정 칠판. 개정 칠판이 최근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면 윤동호 교수님이 대표 집필인데 선생님 좀 그만하세요. 그래갖고 홍철, 홍영재, 백남호가 대표 집필로 되고 그 6판 다 단합해서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어느 모임이선가 선생님 저 녹내장 한 거 후회해요. 그래서 왜 후회하는데?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녹내장은 잘한 거예요. 지금 아마 물어봐도 후회한다는 말은 없을 거예요. 녹내장 한 사람들이. 2001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녹내장 학술대회가 되게 너무 좋고 뜻깊으셨다고. 그것도 하나의 녹내장 학회 발전의 교과서가 그랬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전의 계기라고 그럴까? 한국 대표로 갔어요. 1회, 2회를 했는데 1회 하면서 3회는 한국에서 뭐 그 분위기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날짜 다 정해서 이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01년에 모였죠. 그때 외국에서 한 150명 왔을 거예요. 녹내장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도 만족했고 그 사람들도 만족했고 APAO 아시아 지역의 전체 안과 모임인데 그런 모임은 쭉 있었지만 이렇게 녹내장만 그 이후에는 이제 연구회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녹내장 학회가 그래서 발전의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잘 운영해서 돈이 1억 한 3천 남았어요. 당시에 1억 3천은 꽤 커요. 그래서 1억 원은 녹내장 연구회에 주고 3천만 원 안과 학회에 주고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예. 그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고 결과도 좋았고 우리가 다 손발을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남았고 이제 그런 결과가 됐죠. 한국 처음으로 그 어치먼트 월드 수상하셨잖아요. 상이 어떤 건지. 주는지 모르고 받았어요. 학회를 하면 뭐 이렇게 브로셔가 나오잖아요. 그때 한 40명 정도가 받는데 매년 그 정도 받나 봐요. 저거를 가서 받은 게 아니고 보내줬어. 그래갖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매년 관심 있게 그걸 보죠. 누가 저 상을 받나. 학회에 참석하는 거, 발표하는 거, 논문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점수를 자기네들이 매겨서 몇 점 이상 되면 저 상을 주는 거예요. 저 상은 미국인이나 관계없이 열심히 발표하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는 상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어요. 옛날에 여사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에요. 요분이 신동호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녹내장 하셨지만 각막도 하고 망막도 하고 그래서 데려다가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내가 미국인을 펠로우로 키웠다면 나도 이 미국에서 내 기반이 꽤 좋았을 텐데 키우고 또 한국 가니까 여기는 기반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언제 한번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거기서 1년 이상, 2년 공부한 사람이 한 10 몇 명 될 거려. 잠깐 왔다는 사람까지 합하면 한 24명? 저분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그렇게 하고 미국 사람들은 환자 몇 명만 보면 된다며? 근데 저분은 안 그래. 하루에 한 3, 40명 봤으니까 안과학에 특히 녹내장에 미친 영향이 꽤 크다. 그렇게 생각해요. 40년 동안 녹내장학회 하시면서 있었던 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 하나 섭섭한 건 있어. 이제
농내장 하면 뭐 이제 일대 초대 회장 윤동호 그런 식으로 회장이 쭉 나온다고요. 근데 회장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회장 하기로 돼 있었어. 근데 그때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생각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안과학회 이사장을 하니까 회장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억 낸 건 아무 짝에도 나오지도 않고 농내장 이 얘기를 시작하면 일대 회장이 사진이 쭉 나오는데 내 사진은 없어. 그때 할 걸.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가 시켜준다면 하고 싶어. 정말이야. 그거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가 40년 이어왔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큰 계기가 우리가 통계가 필요한데 통계를 거의 다 호스피탈 베이스드야. 온 환자가 뭐 어떤 사람이 왔고 뭐 그런 통계를 냈는데 완전히 퍼퓰레이션 베이스드의 농내장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금산군 남일면의 전체 지역 사람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감히 우리가 통계를 쫙 낼 수가 있었어. 우리나라 농내장이 정상화암 농내장이 제일 많다. 77%인가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다 해갖고 국제학회지에 냈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우리도 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큰 농내장 발전의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좋고 외국에 갔다 온 교수들도 많고 농내장 회원이 지금 한 300명 돼요. 계속 농내장 교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SCI 잡지에 많은 사람이 실리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학 캐도릭을 중심으로 해서 왜 안압은 높지 않은데 그래갖고 시신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문이 많이 생겼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많이 발표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 논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정상안암 농내장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네 나라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점에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해서 발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기초 연구가 적어요. 그건 돈도 들고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나이가 들은 교수가 됐어요. 근데 모든 의과대학이든 의과대학이 아니든 65세가 정년하니 60쯤 되면요. 남자는 일 안 해. 이렇게 폰만 잡고 그리고 제자들 많고 병원장도 뭐라고 말을 못해. 그때쯤 되니까 내 기억으로는 책 보기가 싫어. 교수가 책 보기 싫고 논문 보기 싫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만두자. 그래서 60세에 조기 정년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뭐 할까? 개업이나 하자. 근데 마침 제자 몇 명이서 같이 해요. 그래서 차린 게 이거예요. 그때 생각은 미국에 있으면서 그 이후에도 어느 시점에서 딱 보면 내가 논문을 많이 썼을지도 몰라. 근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젠 책 보기도 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 수는 없고 그래서 설명 잘하는 병원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환자의 문턱을 낮추자. 문턱을 낮춰서 언제든지 환자가 오고 옛날 얘기를 하면 설명 거의 안 했어. 교수는 밑에 있는 다른 선생들이 했지. 우리는 딱 보고 좋아, 뭐가 나빠 그 정도로만 하면. 근데 환자들 면에서 보면 저 선생한테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뭐 엉뚱한 녀석이 나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끽소리도 못하고 설명 듣고는 왔지. 우리가 연구하고 논문을 하고 그런 걸 아니면은 환자 중심의 설명 잘하는 병원을 만들자. 그것이 첫 번째 모토였어요. 그런데 갖추는 장비는 대학병원보다 더 잘 갖추자.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게 하자.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면서도 욕심이 있어서 기초연구도 하고 임상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목표는 설명 잘하는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리고 우리는 개인 병원이 아니 돼서 돈 버는데 그렇게 치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쪽에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결단을 60세 그만두지 않고 계셨으면 지금보다 못할 것 같아. 2011년에 그만두고 나왔으면 지금 위치가 아닐 것 같아. 그때 같이 해준 후배들이 아주 고맙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 정년 안 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들 다 정년하고 나올 거지? 그럼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농내장학회 그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우리 때는요, 외국만 갔다 오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만 갔다 와서는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다 똑같이 갔다 오니까. 논문 다른 사람들이 5개 쓸 때 5개 쓰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지. 남들하고 좀 다른 어떤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힘들죠. 우리 때도 1년 갔다 온 게 대부분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국 가요. 그래? 갔다 와. 얼마 동안 가는데? 1년이요. 야, 너 1년 갔다 와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뭔가 가서 뭐를 해놔야 돼. 저는요,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예쁘게 봐서도 그렇지만 열심히 했고 2년 가 있는 동안에 제가 한 10번 정도 미국의 학회 여기 저기 다녔어요. 그 당시에 낸 논문이 한 5편 정도 냈을까? 지금 내가 그냥 살래? 그러면 뭐 안과 의사로도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안과 교수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뭔가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그렇지 않고서는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갔다 온 사람이 없었고 갔다 오기만 하면 됐었고 논문 내기만 하면 다 실어줬고 근데 이제는 뭐 잘 쓰지 않으면 안 실어줘요. 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대가 요즘 저는 못 살 거예요. 뭔가 다르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래 똑같이 한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내 선생님 그러고 말기는 하겠지.